요즘에는 이런 유학파 인재가 대세 아니겠어? 김 과장 같은 구식 인력은 이제 시대가 끝났지. 해외 MBA 출신 경력직 대리 강도연이 입사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자리에서 태주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거래처를 모두 강도연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받는다. 15년 경력은 한순간에 무시당하고 결국 그는 사실상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나게 된다. 회사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누구도 태준 편에 서지 못한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김태준 과장은 늘 그랬듯 가장 먼저 회사 건물 불을 보며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늦지 않았던 출근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다음 날에도 그는 회사 문을 가장 먼저 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자동문 앞에 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 세단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우르르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셨다. 회장님 지금 본사 오신답니다. 오늘 인사 발표 있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게 술렁였습니다. 태주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늙어 보였고 흰머리가 또 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9시 전략지원팀 회의실.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본사 회의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임원들과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맞춤 정장, 반듯하게 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 느낌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칩시다.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략지원팀에 새 피가 들어옵니다. 회장은 젊은 남자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강도연 대리입니다. 미국 와튼 MBA 출신이고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직접 데려온 인재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튼이래. 대박이네. 진짜 스펙 미쳤다. 정 회장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태준 쪽을 힐끗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유학파 인재를 어디서 데려왔어? 임원들이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회장님 안목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그 한마디가 태준의 심장을 그대로 내려찍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좀 바뀌어야지. 맨날 오래 다닌 사람들 경험만 믿고 굴러가는 시대는 끝났잖아.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대놓고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예, 회장님. 15년 동안 고생은 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사도 글로벌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감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몇몇 직원들이 슬쩍 태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귓속이 웅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요 프로젝트는 강 대리가 맡습니다. 김 과장은 인수인계 잘해주세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태준이 3년 동안 직접 뛰어다니며 만든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이름부터 가족사까지 외우며
어렵게 따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단 10초 만에 빼앗긴 것입니다. 강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이 패기가 있어. 우리 회사도 이제 이런 인재들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태준을 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김 과장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엔 김 과장 스타일이 경쟁력이 없어요. 그 순간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바친 회사였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밤새 거래처 술자리를 뛰었던 날도 있었고, 아내 출산 당일에도 공장 사고 처리하러 지방 내려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경쟁력이 없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태준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님,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젊은 남자는 이미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태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도연은 태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거래처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건 아직도 손으로 정리하시네요? 예. 아날로그 감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태준은 심장이 쿡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노트북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셔야죠. 사람 기억에 의존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후배 오민석 차장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래처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김태준이라는 사람을 믿고 계약해온 사람들이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밀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태준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윤소라였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끝나요?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에요. 당신 목소리 왜 그래요? 태준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웃는 척 말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구내식당 TV에서 회사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 회장, 글로벌 인재 영입 통해 대대적 조직 혁신 선언. 화면 속 회장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낡은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죠. 순간 태준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철그릇에 부딪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슬쩍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거래처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잠시 인사팀장님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그 짧은 말. 하지만 태준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인사팀장실 문 앞에 선 김태준 과장은 한동안 노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인사팀장 얼굴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만으로도 태준은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결국 올 게 왔다는 걸요. 태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김 과장. 부르셨습니까? 인사팀장은 한참 말을 망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퇴직 검토 안내서.
태준 시선이 그 종이에 멈췄습니다. 인사팀장은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태준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끝내 태준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 아시죠? 예. 이번 조직 개편이 생각보다 크게 갑니다. 태준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 뜻이 강합니다.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인사팀장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같은 오래된 인력들을 이번에 많이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권고 차원이고요. 권고. 참 편리한 단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조직 슬림화. 하지만 결국 뜻은 하나였습니다. 나가달라는 말.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인사팀장이 괜히 다급해졌습니다. 아니,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 과장님 정도 경력이면 다른 데도 충분히. 그 순간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예, 제가 회사에 문제 일으킨 적 있습니까? 인사팀장이 굳었습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성과 못 낸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왜 나가야 합니까?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준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다녔고 조용했고 정치를 못했고 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며 겨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도연 대리를 중심으로 팀을 새로 짜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님 연봉이 적은 수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밤새워 일했던 시간이 숫자 하나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싸진 사람, 회사가 부담스러운 사람, 그게 지금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인사팀장실에서 나온 태준은 한동안 복도를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이상하게 풀렸습니다. 멀리서 직원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농담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새 프로젝트 이야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 과장님, 오민석 차장이었습니다. 태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왜? 민석은 주변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답답한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아니 어떻게 15년을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합니까? 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원래 그런데야.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민석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강도연 그 사람 솔직히 실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래처 이름도 아직 다 못 외우는데 무슨. 태준은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히 해. 과장님만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준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민서가, 예. 회사에서는 말이 맞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슬펐습니다. 오후 회의. 강도연이 처음으로 프로젝트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빈 프로젝터 화면에는 화려한 영어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베이스트 안 글로벌 마켓 어널러서스,
임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확실히 다르네. 역시 글로벌 감각이 있어. 강도연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태주는 회의실 구석 끝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태준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간 강도연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 거래처 관리 방식은 전면 수정하려고 합니다. 태준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너무 사람 관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이제는 데이터와 수익성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은 그렇게 해야지. 그 순간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거래처들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회의실 시선이 한 번에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강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십니까? 사람 신뢰로 움직이는 곳들입니다. 갑자기 압박 들어가면 반발 생깁니다. 강도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김 과장님, 예. 요즘 시대에 그런 감성 경영이 통합니까? 순간 몇몇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는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 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이 확실히 다르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장이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이제 좀 시대 흐름 따라갑시다. 그 말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등 핏줄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아 거래처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강도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가십니까? 태준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강도연은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 빨리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 속도 중요하게 보셔서요. 알겠습니다. 강도연은 태준 책상 위 오래된 거래처 사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예. 솔직히 좀 신기합니다. 뭐가 말입니까?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셨는지요. 순간 태준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라는 곳이 결국 성과로 말하는 곳 아닙니까?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강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태준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데 사람 잃으면 성과도 오래 못 갑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전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은 천천히 거래처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명 이름과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누구 아들이 군대 갔는지, 누구 어머니가 아픈지, 누가 당뇨 때문에 술 못 마시는지, 15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적어온 기록들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수첩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결과로 증명되는 거지.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회사의 핵심 거래처 대표, 늦은 밤에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은 이상한 느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대표님. 하지만 전화기 너머 들려온 첫마디에 태준 얼굴이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님 회사에 새로 온 그 사람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던데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예, 대표님. 지금 우리를 거래처로 보는 겁니까? 갑으로 보는 겁니까?
태준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대는 사명기계 박정수 대표였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회사와 거래해온 핵심 협력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사람 좋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날카롭다는 건 이미 일이 크게 틀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박 대표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그 강대리라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 회사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절감 안 하면 거래처 교체 검토하겠다더군요. 아니, 김 과장님,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입니까? 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대표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맞춰드렸습니까? 납기 급하면 밤새 공장 돌리고 단가 동결 요청 들어오면 손해 감수하면서도 버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사람을 모욕을 주더군요. 요즘 시대에 감성으로 사업하냐면서 계약은 숫자로 하는 거라지 뭡니까? 태준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분명 회의실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박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김 과장님 계셔서 지금까지 버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봐요.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계약 재검토 들어갈 겁니다. 순간 태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명기계는 단순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형 프로젝트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틀어지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박 대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과장님, 예. 이제 회사에서 김 과장님 말 듣긴 합니까?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준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무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전략지원팀 사무실, 강도연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태준은 밤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강도연 자리로 갔습니다. 강 대리님, 예, 과장님, 사명기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강도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태준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도연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편해하신다고요? 예. 강도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압박 들어가면 다 처음엔 저렇게 나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쪽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신뢰로 움직인 곳입니다. 강도연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과장님, 예.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회사 발전 못합니다. 태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발전이 아니라 관계 유지입니다. 사명기계 흔들리면 프로젝트 위험합니다. 그러자 강도연이 웃으며 몸을 기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전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태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사 시스템이 특정 사람 관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요. 김 과장님 없어도 돌아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조용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거래 구조 싹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비효율 거래처 정리도 필요합니다. 순간 태준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명기계는 회사가 IMF 때 무너질 뻔했을 때도 끝까지 물량 맞춰준 회사였습니다. 정 회장조차 포기하려 했던 시절, 태준이 직접 공장 바닥에서 사정하며 겨우 지켜낸 거래처였습니다. 그런데 비효율 거래처, 그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임원회의, 강도연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사명기계단과 구조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현재 경쟁사 대비 11% 비효율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선 변경 또는 강한 원가 압박이 필요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확실히 분석이 깔끔하네. 정 회장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글로벌 방식이 다르군. 그 순간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회의실 시선이 한 번에 몰렸습니다. 정 회장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사명기계는 단순 단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강도연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대응과 품질 안정성을 감안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웃었습니다. 김 과장, 예. 아직도 감으로 이야기합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손가락으로 자료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숫자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말해주는데 뭐가 문제예요? 태준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숫자에 안 잡히는 신뢰도 있습니다. 그러자 강도연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 논리 때문에 회사가 낡아지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강도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정 회장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김 과장, 이제 후배 발목 좀 잡지 맙시다. 그 말에 태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원 몇 명은 아예 대놓고 웃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명기계에서 긴급 공문이 날아온 것입니다. 기존 계약 재검토 요청, 사무실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뭐야? 진짜 재검토 들어왔다고? 이거 프로젝트 일정 꼬이는 거 아니야? 오민석 차장이 급히 태준 자리로 왔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준은 이미 공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들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사무실 시선이 몰렸습니다. 거래처 길들이기 과정입니다. 조금 압박하면 원래 저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태준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걸. 사명기계는 절대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도연이 갑자기 회의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모든 직원들이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사태도 결국 기존 관리 방식 문제 아닙니까?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거래처 관리하셨다면서요. 이 정도 반발도 컨트롤 안 되셨습니까? 그 말에 직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임원실 유리창 너머 정 회장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누구 책임인지 이미 결정했다는 것처럼. 사명기계 계약 재검토 공문이 들어온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임원들은 회의실을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표에는
빨간 표시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위험, 공급 차질 가능성, 긴급 대응 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과장. 마치 이미 범인이 정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오전 8시 30분. 태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면기계 관련 자료들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거래처였습니다.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서 욕도 먹고 사정도 하고 밤새 술잔도 받아가며 겨우 이어온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님, 오민석 차장이었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태준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요. 왜? 민석은 주변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회장님 회의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순간 태준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자 무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 회장, 임원들, 강도현 모두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크게 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사면기계 계약 리스크 관련 긴급회의.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 회장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들 바쁜데 바로 본론 갑시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면기계 계약 흔들린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강도현이 아주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존거래 관리 체계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순간 태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도현은 준비해온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래처가 특정 직원 개인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와 자료들이 지나갔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래처 반발이 발생했고 그 결과 계약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시스템 문제가 맞군. 그리고 강도현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과장님 방식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시선이 전부 태준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그의 어깨 위에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면기계는 원래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래처가 아닙니다. 그럼 시간을 두고 접근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압박은 위험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강도현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결국 거래처를 제대로 장악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간 태준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도현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거래처면 회사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왜 개인 감정으로 움직입니까? 강대리, 제가 틀린 말씀 드렸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 중 몇 명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는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한 사람이 김태준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과장, 예, 솔직히 실망입니다. 순간 태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관리했다는 거래처가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계약 흔들립니까? 그건 관리 실패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개인 감정으로 돌아가는 곳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태 책임은 누군가 져야겠죠. 그 말에 태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태준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민석 차장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태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야? 민석은 답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과장님 말 맞았잖습니까?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다. 아니 어떻게 모든 책임을 과장님한테. 민석아. 태준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결과만 남는 거야. 민석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인사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인사발령 통보. 태준은 천천히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지원팀 김태준 과장을 경영지원 대기발령 조치함. 대기발령. 사실상 잘리기 직전 사람들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창고 옆 작은 사무실. 업무도 없이 앉아만 있는 곳. 회사가 스스로 나가길 기다리는 공간.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래 태준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모른 척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연은 아주 공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인수인계 자료는 오늘까지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오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대리님,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 얼굴은 벌개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옵니까? 오 차장, 처음부터 과장님 말 무시하고 거래처 건드린 게 누구인데? 민석아. 태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과장님.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더 처참했습니다. 15년 동안 회사를 지켜온 사람이 결국 자기 자리를 빼앗은 후배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밤 10시 사무실엔 이제 태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태준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파일, 프로젝트 기록, 수첩, 명함철, 15년 인생이 종이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김 과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태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예,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성실하셨는데 그 짧은 말에 태준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머니는 괜히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래 있었잖아요. 김 과장님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하는 것도 다 봤고요. 태준은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참 무섭네요. 순간 태준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준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15년 동안 목에 걸고 다닌 사원증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손때 묻은 사진 속 젊은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네요. 퇴사일 아침, 김태준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40분. 1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출근할 회사가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 윤소라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태주는 대답 대신 힘없이 웃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사람이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태주는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국만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소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기분 다운되지 마요. 응, 당신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나이에 누가 써줘. 순간 소라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였습니다. 48세, 애매하게 많은 나이, 신입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직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력자라고 불렀지만 막상 나오면 가장 먼저 밀려나는 나이였습니다. 소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왜 없어? 당신 일 잘하는 거 다 아는데.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 말에 식탁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태주는 평소처럼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언제나 정신없이 지나가던 출근길이 오늘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회사 근처 역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들르던 김밥집, 담배 피우던 골목, 커피 사들고 뛰어가던 편의점, 15년 동안 자신의 삶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의 동네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로비, 경비 직원이 태준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엘리베이터 안 같은 팀 직원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짧고 어색한 인사. 그리고 흐르는 침묵. 사람들은 원래 떠나는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괜히 가까이 했다가 자기까지 불편해질까 봐요. 태주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그의 자리 주변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반납 안내문, 서랍 정리 박스, 사원증 회수 서류, 마치 오래된 가구 하나 치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오민석 차장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태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상칠은 얼굴이야? 민석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아니 15년을 이렇게. 태주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과장님, 회사 원래 그런 곳이야. 민석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주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예의 챙기는 회사였으면 내가 여기까지 버텼겠냐. 그 말에 민석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 마지막 인수인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강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팀 중심이 된 분위기였습니다. 강도연은 형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주요 거래처 특이사항 정리 부탁드립니다. 태주는 조용히 파일을 넘겼습니다. 사명기계 박 대표님은 급하게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신뢰 쌓이면 끝까지 갑니다. 강도연은 대충 메모했습니다. 예. 동서부품 최 사장님은 어머님 건강 안 좋으셔서 병원 일정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 태성정밀은 납기보다
품질 먼저 챙기셔야 하고요. 강도연 표정이 점점 미묘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예. 회사 거래처 관리하는 건데 너무 인간관계 중심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사람 감정까지 관리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주는 한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리님, 예. 사람 감정 무시하면 결국 사람 잃습니다. 강도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 웃음, 태주는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비슷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경험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던 시절 말입니다. 점심시간, 태주는 마지막으로 혼자 구내식당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명기계 박정수 대표가 직접 회사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박 대표님 아니야? 왜 직접 왔지? 강도연이 바로 나갔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박 대표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강도연을 스쳐 지나가더니 곧장 태준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사무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박 대표는 무겁게 한숨 쉬었습니다. 진짜 나가십니까? 태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 대표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미쳤군요. 순간 직원들 눈이 커졌습니다. 강도연 표정도 굳었습니다. 박 대표는 주변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님 없으면 누가 현장 사고 막습니까? 누가 거래처 중간 정리합니까? 정 회장 비서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대표님 일단 회의실로. 하지만 박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회의는 됐고요. 정 회장님께 꼭 전하십시오. 사무실이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사람 버리는 회사 오래 못 갑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도연 얼굴이 굳어졌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태주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만하십시오. 박 대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회사 과장에게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직원들 얼굴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퇴근 시간,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박스 하나에 담았습니다. 오래된 머그컵, 거래처 명함철, 가족사진, 낡은 계산기, 15년 인생이 박스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늘 정신없던 공간, 밤새 불 꺼지지 않던 자리, 욕먹어도 버티던 시간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자기 자리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 회장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아주 잠깐 바라보더니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세상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아무 관계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소라였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태주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응, 고생했어요. 그 짧은 말에 태주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회사를 떠난 뒤
전략지원팀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훨씬 세련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영어 용어가 넘쳐났고 보고서는 화려한 그래프와 데이터로 채워졌습니다. 강도연은 완전히 회사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칭찬했습니다. 역시 젊은 피가 들어오니까 회사가 달라지잖아. 임원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보고 체계가 완전히 글로벌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스마트해졌어요. 그 말들을 들으며 강도연은 자신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반면 김태준이라는 이름은 회사에서 빠르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지금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요. 오민석 차장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전략지원팀은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 납기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명기계 물량 일부는 다른 업체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빠르게 처리했군. 하지만 민석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는 업계에서 품질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리님, 예. 대성테크 쪽은 불량률 이슈가 많습니다. 급하게 바꾸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오 차장님, 예. 이제 감으로 일하지 맙시다. 순간 민석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도연은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데이터상 가격 경쟁력 충분합니다. 납기 대응도 가능하고요. 정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민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김태준 과장이 떠나던 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 잃으면 성과도 오래 못 간다. 그리고 문제는 정말 갑자기 터졌습니다. 프로젝트 납품 당일 새벽, 생산 공장에서 긴급 전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부품 불량 발생, 공장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납품 예정 물량 절반 이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생산팀 직원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률 몇 %야? 지금 검사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납기 오늘인데 어떡합니까? 오전 6시 정 회장까지 긴급 호출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생산본부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새 거래처 부품 문제 같습니다. 정 회장 시선이 강도연에게 향했습니다. 강도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품질 인증은 다 통과한 업체입니다. 근데 왜 라인이 멈췄어? 정 회장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생산팀 직원 하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거래처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직원은 머뭇거리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긴급 추가 생산 어렵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납기 오늘인데?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장 라인 이미 다른 일정 들어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민석은 속으로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김태준 과장이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태준은 거래처 공장장들 성격까지 알고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납기 위험 생기면 미리 술자리라도 만들어서 물량 빼놓고 주말 특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장 돌며 부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는 사람 대신 데이터만 믿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형 고객사에서 직접 항해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납기 못 맞추면 위약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당장 책임자 바꾸세요. 강도연은 계속 영어 자료와 데이터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현재 대응 프로세스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냉정했습니다. 우린 프로세스 말고 물건 달라는 겁니다. 전화는 싸늘하게 끊겼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거웠습니다. 정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대리, 예. 당신이 거래처 정리한 거 아니었어? 강도연은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일시적 변수 같습니다. 그 순간 오민석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회의실 시선이 한 번에 몰렸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계실 때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도연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 회장은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왜 나와? 민석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김 과장님은 거래처 리스크를 미리 막으셨습니다. 현장 돌면서 직접 조율하셨고요. 강도연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과거 방식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민석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 방식 덕분에 회사가 굴러간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 회장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민석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래처들은 회사랑 일한 게 아닙니다. 김태준 과장님을 믿고 버틴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임원들 대부분도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김태준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혼자 막아왔는지요. 그날 밤 정 회장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 야경은 화려했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긴급 손실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예상 위약금 수십억, 프로젝트 신뢰도 하락, 거래처 이탈 위험. 정 회장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왜? 사명기계 박 대표님이 전달한 자료입니다. 정 회장은 짜증난 얼굴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대표 붙인 수술 예정, 긴급 물량 대응 가능 날짜, 공장장 허리디스크 심함, 추석 전 대금 지급 꼭 맞출 것. 정 회장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단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15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앞마지막 메모.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과장 같은 사람 자르면 결국 회사도 사람 잃습니다. 정 회장은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사고 이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혁신, 글로벌, 데이터 중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던 임원들이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복도에서는 사람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강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회장님이 데려온 인재였지만 이제는 사고 친 사람, 조용히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긴급회의, 전략지원팀과 생산본부, 재무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손실 예상 수치가 떠 있었습니다. 예상 위약금 48억, 긴급 납품 비용 증가, 추가 생산 손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 회장은 굳은 얼굴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조차 이전처럼 자신감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복구 진행 중입니다. 정 회장은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복구? 지금 거래처 3군데가 추가 계약 보류 들어간 거 압니까?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도연은 당황한 얼굴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인 중. 정 회장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확인 중? 당신 맨날 데이터 이야기하지 않았어. 강도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끝날 문제야? 정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민석 차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짜증 섞인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민석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민석은 천천히 말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버린 결과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도연 표정도 굳었습니다. 정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석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사에서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을 꺼냈습니다. 김태준 과장님 말씀입니다. 정적? 회의실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지금 왜 나와? 민석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뭐? 김 과장님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걸 막아왔는지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직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명기계 납기 문제 생길 때마다 직접 공장 가셨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가족 행사까지 챙기셨고요. 강도연이 불쾌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감성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민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성 아닙니다. 그게 신뢰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거래처를 관리한 게 아닙니다. 김 과장님이 사람을 관리한 겁니다. 그 말에 몇몇 임원들 얼굴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공장 사고 터질 때마다 제일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명절 연휴에도 거래처 전화 받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납기 막힐 때마다 술 먹고 새벽까지 사람 달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두 김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태가 다 내 잘못이라는 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 순간 임원들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정 회장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민석 차장? 예. 당신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아? 민석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님 자를 때 다들 말 못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못 막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 무너지는 거 보니까 민석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김 과장님 무능해서 존경한 거 아닙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어서 존경한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앞 몇몇 직원들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그날 오후 정 회장은 혼자 사내 서버 기록을 다시 열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2017년 부산 물류센터 사고 대응, 2019년 거래처 파업 중재, 2021년 긴급 납기 해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기록마다 항상 마지막 담당자 이름이 같았습니다. 김태준. 정 회장은 천천히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메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지 않고 먼저 현장 정리하겠습니다. 거래처 불안감 커질 수 있어 내부 처리 우선하겠습니다.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확인한 순간 정 회장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정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몰랐습니다. 회사가 거의 무너질 뻔했다는 걸요. 김태준이 혼자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회사 흡연실, 직원들이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김 과장님 있을 때 편하긴 했지. 다른 직원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 생겨도 결국 다 해결됐잖아. 우린 그냥 몰랐던 거지.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보고서로 회사를 빛내고 누군가는 조용히 뒤에서 회사를 버틴다는 걸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늦게 알아봅니다. 그 시각 김태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동네 국밥집. 혼자 앉아 소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사 후 2달.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경력은 훌륭하시네요. 근데 저희 조직이 젊어서 좋게 말한 거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 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소주를 넘겼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님. 태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명기계 박정수 대표였습니다. 박 대표는 숨도 제대로 못 고른 채 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태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박 대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회사 쪽 거래처들 줄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간 태준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같은 말합니다. 김 과장님 없는 회사 못 믿겠다고요. 김 과장님 없는 회사 못 믿겠다고요. 박정수 대표의 그 말은 김태준 가슴을 이상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주잔만 바라봤습니다. 잔 속 술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답답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현장 완전히 난리입니다. 거래처들끼리도 말 나옵니다. 예전엔 문제 생겨도 이상하게 다 정리됐는데 지금은 다 터진다고요. 태준은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 대표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님. 예. 아직도 회사 생각하십니까?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몸 바쳐 일한 회사였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어도 마음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김 과장님 버렸습니다. 순간 태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 대표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도 아직 그 회사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준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3달. 김태준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재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면접이 잡혀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경력은 정말 좋으십니다.
근데 저희 조직 분위기랑은 조금 연봉 부분이 부담돼서요. 혹시 팀장급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게 돌려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 불편하다. 비싸다. 결국 그 뜻이었습니다. 태주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넥타이를 고르던 사람이 이제는 오전 늦게까지 멍하니 TV만 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소라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더 밝게 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우리 점심이라도 나가서 먹어요. 태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당신 가게 바쁜데 뭘. 바빠도 밥은 먹어야죠. 소라는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것도, 보험료 빠져나가는 날짜 계산하는 것도, 딸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한숨 쉬는 것도요. 어느 날 저녁, 소라 반찬 가게 앞, 태주는 말없이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대기업 전략지원팀 과장, 늘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보고받던 사람이 이제는 골목에서 배추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은 그런 태준을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사장님 남편이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 아이고 힘드시죠? 태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사람처럼 봐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따뜻했습니다. 그날도 태준이 무박스를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낡은 포터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급히 내렸습니다. 김 과장님, 태준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동서부품 최 사장이었습니다. 과거 거래처 대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태준 얼굴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여기 계셨네요.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최 사장은 씩 웃었습니다. 박 대표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지금 여기서 일하십니까? 태준은 괜히 웃었습니다. 그냥 집사람 좀 돕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예. 저희 회사 좀 도와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태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 사실 요즘 거래처 정리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최 사장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간 태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낡은 사람 취급받던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은 작은 협력업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 10명, 남짓한 조그만 회사, 사무실도 낡았고 커피 머신 대신 믹스커피가 놓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태준은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대기업 빌딩에서 일하다 이런 곳으로 오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아무도 스펙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나이를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태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람들이 하나둘 태준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과장님 어디 계신지 수소문했습니다. 김 과장님 계시면 믿고 거래 가능합니다. 솔직히 그 회사보다 김 과장님이 더 신뢰갑니다. 작은 협력업체 대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김 과장님, 대체 전에 뭘 어떻게 하신 겁니까? 태준은 민망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오래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사람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숫자보다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반면 회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탈은 점점 심해졌고 프로젝트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짜증부터 냈고 직원들에게 날카롭게 소리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왜 아직도 정리 안 됐습니까? 이런 것도 대응 못합니까? 하지만 직원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사가 흔들리는 이유를요. 그날 저녁 정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민석 차장? 예, 회장님. 김태준 과장 지금 뭐하고 있나?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작은 협력업체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 회장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협력업체? 예.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뭔데? 민석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예전 거래처들이 김 과장님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간 정 회장 표정이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거래처들이 김 과장님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민석 차장의 말이 떨어진 순간 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 야경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민석은 대답하기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현재 확인된 곳만 5군데입니다. 정 회장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군데. 그건 단순 거래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공급망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작은 협력업체로 움직인다고? 예. 말이 돼?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요. 사람들은 회사 이름보다 결국 믿을 사람을 따라간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회의실마다 긴급회의가 열렸고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재무팀은 손실 계산서를 들고 뛰어다녔고 생산팀은 공급망 붕괴 가능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0분 결정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이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뭐야?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양전자에서 직접 전화 왔습니다. 순간 회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양전자,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초대형 고객사였습니다. 정 회장은 급히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예, 정 회장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어진 말. 현재 귀사와의 장기 계약 재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순간 정 회장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상대는 단호했습니다. 최근 납기 사고와 품질 문제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김태준 과장 내보낸 건 최악의 판단이셨습니다. 정 회장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회사 보고 거래한 게 아닙니다. 김 과장 믿고 버틴 겁니다. 순간 회장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하지만 상대는 냉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정 회장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마지막 말. 김태준 과장 없는 회사와는 거래 못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비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은 멍하니 수화기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수많은 거래를 해왔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 신뢰는 돈으로 못 산다는 걸요. 같은 시각, 전략지원팀, 강도연은 상황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직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양전자 계약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명기계도 신규 물량 중단 검토 중이라고. 순간 강도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지금 왜 다 한꺼번에 이럽니까? 오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은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고 버티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강도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 김 과장 이야기 하실 겁니까? 민석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강 대리님은 아직도 모르십니까? 거래처는 데이터로만 안 움직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거래처를 관리한 게 아닙니다. 잠시 침묵. 사람을 남긴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 직원들까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굴러간 이유를요. 반면 김태준이 있는 작은 협력업체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 거래처 대표들이 직접 찾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사명기계 박 대표, 동서부품 최 사장, 태성정밀 이 대표, 예전 같으면 대기업 본사 회의실에서 만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낡은 중소기업 회의실에서 김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대표님들 여기까지 왜? 박 대표가 웃었습니다. 김 과장님 보러 왔죠. 최 사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과장님 아니지. 우리 쪽 자문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준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그런 수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들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이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순간 태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대표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간판보다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박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님 계시면 우린 믿고 갑니다. 그 말에 태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쓸모없다던 자신이 여기서는 누군가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회장은 혼자 회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한 직원들 사이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벽면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립 기념 사진, 우수사원 사진, 프로젝트 성공 기념 사진.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 구석마다 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않고 구석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 김태준. 정 회장은 한동안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 순간 오민석 차장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회사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순간 정 회장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정 회장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 보류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동양전자 장기 계약 재검토, 삼용기계 신규 공급 중단 검토, 긴급 손실 예상액 증가. 숫자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회사를 키우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IMF도 버텼고 금융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위기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정 회장은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조용히 고개 숙이고 일만 하던 사람. 김태준. 정 회장은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뭐길래.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왜?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 손에는 두꺼운 서류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태준 과장님 관련 프로젝트 기록입니다. 순간 회장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서류 박스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낡은 보고서, 현장 메모, 긴급 대응 기록. 정 회장은 무심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2016년 납기 지연 긴급 대응.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는 메모. 회장님 보고 전 거래처 불안감 차단 완료. 정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건, 분명 자신은 아주 쉽게 지나갔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일 아니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거래처 계약 파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뭐? 김 과장님이 직접 부산 내려가셔서 막으셨다고. 정 회장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8년 생산라인 화재 사고. 긴급 대체 물량 확보 완료. 정 회장은 기억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미 문제가 해결돼 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임원들이 처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록 마지막 담당자 이름 김태준. 정 회장 눈빛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주말 긴급 현장 대응, 협력업체 파업 중재, 납품 지연 사전 차단, 그리고 이상한 공통점 하나. 모든 기록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보고 없이 현장 정리 완료. 정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조용했던 이유를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다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걸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민석 차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말없이 자료를 바라본 채 물었습니다. 오 차장? 예. 김 과장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민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원래 저랬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조용히 일하셔서요.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퇴사 전 거래처 위험 보고서. 정 회장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문서는 자신이 처음 보는 자료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표정이 천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삼용기계 압박 방식 위험. 급격한 거래 구조 변경 시 공급망 붕괴 가능성 있음. 관계 회복 우선 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현 방식 지속 시 핵심 거래처 이탈 가능성 큼. 정 회장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언제 올라온 거야? 민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님 퇴사 일주일 전입니다. 순간
정 회장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나는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은 옛날 방식 보고서 그만 올리라고 짜증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 자료만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거래처 계약 중단 메일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신뢰 문제로 거래 재검토, 현 대응 체계 우려, 추가 계약 보류. 강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틀린 방식으로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도 맞았고 효율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김태준이 놓고 간 거래처 메모장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박 대표 아들 취업 준비 중, 최 사장 혈압약 바뀜, 동양전자 이 본부장 부친 장례 참석. 수첩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강도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단순히 거래처를 관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관계 자체를 버팀목처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걸 전부 비효율이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 회장은 결국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거래처 대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 나 정 회장이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이제 와서 왜 그러십니까? 정 회장은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박 대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우린 회사랑 거래한 게 아닙니다. 정 회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김태준 과장이 있어서 버틴 겁니다. 뚝,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 회장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회사를 키운 줄 알았지만 정작 회사를 버티게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내쫓은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정 회장은 차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천천히 빗물을 밀어냈지만 흐릿한 시야처럼 그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맞습니까? 정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3층 건물, 1층에는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태성협력기술, 김태준이 새로 일하고 있는 작은 업체였습니다. 정 회장은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불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고 자신은 늘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누군가를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내쫓았던 사람을요. 같은 시각, 김태준은 아직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믹스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태준 혼자 거래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대기업처럼 화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모니터도 오래됐고 프린터는 자꾸 종이를 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태준이었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을 둘러보던 정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나? 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잠시 침묵. 정 회장은 낡은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거래처 수첩, 메모들, 빼곡한 일정표, 예전 회사에서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건 회사 간판뿐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어디 가도 똑같군.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 과장.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태준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사과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태준 손이 멈췄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자네를 그냥 오래 다닌 직원 정도로만 생각했네. 사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용하고 튀지 않고 그냥 시키는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정 회장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근데 아니더군.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하나 빠졌는데 회사가 흔들리더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순간 태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사람 위에서만 살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더 허무했습니다. 정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나?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그렇게까지 회사 막아온 줄 알았으면.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졌겠습니까? 정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결과만 보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안 보셨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와 주게. 태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 말했습니다. 원하는 조건 다 맞춰주겠네. 자리도 다시 만들고.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했고 분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의자, 늦게까지 같이 남아주던 직원들, 그리고 자기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들. 태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긴장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전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정 회장 표정이 멈췄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잘릴까? 언제 밀려날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오래 눌러온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아무도 제 나이를 먼저 안 봅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그 순간 정 회장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회사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오래 버틴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편한 회사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 예. 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정말 미안했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잠시 침묵. 없어지고 나서야 보이면 늦습니다. 그 말에 정 회장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이 돌아간 뒤 작은 사무실 안에는 한동안 빗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문이 닫힌 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였는데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15년 동안 버티며 원했던 건 거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였는지도 몰랐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거래처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민석 차장이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민석 목소리는 복잡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왜? 회장님 다녀가셨습니까? 태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왔더라. 잠시 침묵.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 돌아오실 겁니까? 태주는 창밖 빗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예. 사람이 한번 무너진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또 무너지게 돼.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 말에 민석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프로젝트 실패 책임으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정 회장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영진 단 미숙이 컸습니다. 임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은 처음으로 현장 직원들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고 회의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도 봅시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반면 김태준 삶은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협력업체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태준을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 입고 현장 뛰어다녔고 직접 커피 타서 직원들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 회사 다닐 때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태주는 웃었습니다. 왜? 예전 회사에서 왜 나오신 겁니까?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긴 사람보다 숫자가 더 중요한 곳이었거든.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결국 사람이 굴리는 거더라. 그 말에 직원들 표정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 소라도 함께였습니다. 소라는 남편 얼굴을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태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예전엔 맨날 인상 쓰고 다녔잖아요.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땐 무서웠으니까. 소라 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주는 멀리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날까봐, 쓸모없는 사람 될까봐. 그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15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말없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겠다. 뭐를요?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 가치가 회사로 정해지는 건 아니더라. 소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정 회장은 혼자 회사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이 긴장하며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로비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사진 아래 새로운 문구 하나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정 회장은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씁쓸하고 후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늦은 밤, 김태주는 작은 사무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처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생일, 거래처 일정, 현장 체크 메모, 예전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신입 직원 하나가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부장님, 응?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 챙기세요? 태주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남거든. 신입은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무실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떠나고 자리도 사라지고 회사도 언젠간 날 잊겠지.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남더라. 사무실 불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며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 지키던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회사를 오래 버티게 만드는 건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